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창업자금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에게 최대 1억 5천을 주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요.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 분야가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책적인 그런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까지 지원을 하고 싶고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지원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그런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금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창업 아이템이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사람 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창업 아이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환경이나 다른 쪽 분야에서는 비대면이라고 조금 얘기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이 되겠다고 볼 수 있고 분야별로 조금 특수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사업 분야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보다는 기술 창업 분야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 분야입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있고 의료기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온라인 강의 부분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농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분, 그리고 물류나 스마트 도시 이런 쪽 해당이 되겠고 해운수산, 친환경, 융합 미디어, 비대면 스포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대면 창업기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에 메타버스를 부분을 섞어서 응용을 할 수 있다면 비대면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이 순수하게 비대면이거나 아니면 비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에 준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핵심 분야별로 상세 내용 공고가 있으므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300개사를 모집을 합니다. 300개사를 모집을 하고 나중에 신청이 몰리는 곳에는 추가로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교육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쭉 내용을 보면 참고로 메타버스 개념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거나 아니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어떤 메타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 AR이나 VR, XR 관련된 기술 등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메타버스랑 연결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비대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비대면 분야면 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신청서를 보시면 메타버스 부분이 가점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월 25일 6시까지 마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주관기관을 선택을 하고 비대면 분야를 체크를 하게 되죠. 2월 달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 3, 4월에 평가를 해서 5월에 자금이 집행되고 9개월 동안 최대 1억 5천의 지원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요. 이런 창업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금 지원을 하면 한 일정 부분 한 10%,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내고 정부 지원금과 자기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이 9개월 동안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하고 회계적으로 적합하게 사업비를 썼다면 여러분이 상환하거나 갚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되고요. 창업 7년 이내 기업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 과거에 폐업 경험이 있는데 다른 아이템으로 하겠다는 건 무조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옛날에 폐업을 했는데 동일한 아이템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도나 파산을 했다면 2년을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종업종 예비 창업자면 지원이 가능하고 동종업종은 3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표준산업 분류 코드를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도 지원이 되고요. 지원 제외 대상은 세금 체납이나 연체 있는 기업들은 지원이 안 되고 현재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자금이나 다른 기관이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사람 중에서 현재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은 기업은 지원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완료일이 한 1, 2개월 남은 기업들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같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재참여가 불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억 5천을 지원을 하고 협약 후 9개월 이내까지 사업비를 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저희 경험으로서는 한 1억 정도 받으셨다고 해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 최대 금액을 내가 다 받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을 받았을 때 2,200만 원을 내시게 되고 1억 7,200만 원을 9개월 동안 쓰시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못 쓴 금액은 다시 정부가 가져가니까 처음에 어떻게 이 비용을 쓸지 정확하게 이렇게 품목별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재료비, 외주인력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써야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대표자의 월급은 인건비로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특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소관부처별로 여러 가지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소관부처가 있고 주관기관이 있어요.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 기관들이 여러분이 사업을 했을 때 자금 위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인공지능 등 특허청에 써 있으면 요거 하나밖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교육 같은 경우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냥 둘 중에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골라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두 개의 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인 중기부 사업계획서 양식하고 동일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겁니다. 비대면 분야별 특화평가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이 비대면 사업에서 유망한가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훌륭한가 이런 부분이 별도의 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계획서에 이 5번 항목이 추가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대면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거는 탈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대면 의료 외형 보시면 여기 중점적으로 뽑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제품들, 개인용, 웨어러블, IoT 뷰티기기, 체외 진단기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전자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일단 우리는 뽑아주겠다라고 볼 수 있고 메타버스 활용기기는 우대입니다.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도 사업 아이템이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지만 신개념 또는 혁신 의료기기 가능하면 메타버스나 VR, AI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면 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디지털 혁신 교육 쪽에서는 유초, 중, 고등학교 약간 이제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 뭐 이런 청년, 뭐 청소년, 유아, 그죠? 유치원생, 초중고생,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에듀테크는 그렇다면 조금 다른 관점일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이제 성인 쪽의 교육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내용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디지털 혁신은 좀 교육 현장의 교육 격차, 그래서 뭐 강남이나 목동에 비해서 교육 격차가 있다라면 그걸 우리는 해소할 수 있어? 그럼 좀 3번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교육이 컨텐츠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공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런 쪽을 보겠다면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내용을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우대사항이 메타버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온라인 농식품 지원 사업 쪽에서도 농식품에 대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를 뽑아주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류도 아무래도 디지털을 이용한 스마트 물류 쪽을 가능하면 우대한다라고 볼 수 있고,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메타버스나 이런 3D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상당히 뽑아주고 싶다라는 내용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해운수사 안쪽에서 또 이제 비대면 쪽이 가능성을 보겠다. 친환경 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아무래도 지금 저탄소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탄소 중립 부분, 그리고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환경 측정기기, 뭐 미세먼지 측정이라던가 이런 쪽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친환경 쪽은 비대면이 아닌 또 별도의 평가 기준들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활용하는 업사이클이나 아니면 측정기 같은 경우도 비대면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선 당연히 이런 AR이나 VR 쪽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게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는 비대면 아이템이다. 이 앞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비대면 쪽이다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리뷰를 해보면 뭐 메타버스는 거의 다 들어가냐, AR, VR 거의 다 들어가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을 중점으로 뽑아주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는 2배수, 나중에 그 다음에 발표평가로 하게 되겠고요. 뭐 선정자의 의무는 기본적인 다른 사업에 비해서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도로 한번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연락처나 문의처들이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보시면 바라겠고, 비대면 분야가 아무래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을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피버팅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적어도 이 사업만큼은 메타버스라던가 AR, VR 이런 쪽의 내용을 여러분의 사업에 접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우대하는 사업이구나 라는 거를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메타버스나 AR, VR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비대면이거나 아까 환경보호 아이템처럼 이 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아이템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넣으시면 한번 좀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금액은 1억 5천 정도 최대 금액으로 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획해서 좋은 아이템을 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비대면 사업 잘 진행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